이번 시간에는 시계 계산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계 계산에 대한 내용은요, 1학년과 2학년, 3학년 모든 학생들에게 다 해당이 되고요. 방정식 또는 부등식, 여러 가지 식을 계산을 할 때 쓰이는 기초적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항은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요, 두 개의 식이 나와 있는데요. x 더하기 10이라고 하는 식과 그 다음에 2x 더하기 y 더하기 3분의 1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하나하나의 숫자, 그러니까 x 또 문자 12, 하나의 항이라고 합니다. 항은 덧셈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항과 항 사이에 더하기 표시가 되어 있죠. 마찬가지 2x 수와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죠. 수와 문자는 중간에 이제 가운데 곱셈을 생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2x가 하나의 항, 그 다음에 y도 하나의 항, 문자, 그 다음에 수, 항, 그리고 각 항이 전부 다 덧셈 기호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 또는 문자의 곱으로 이루어진 것, 수나 문자 또는 수와 문자의 곱, 이런 것들이 다 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왼쪽은 항이 두 개가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식은 항이 3개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수항이라고 있는데요. 항 중에서 수로만 이루어진 것을 상수항이라고 해요. 지금 여기 보면 왼쪽 식은 x 플러스 10이죠. x 더하기 12. 12항이 숫자로만 이루어져 있죠. 수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항은 특히 상수항이 됩니다. 마찬가지 2x 플러스 y 플러스 3분의 1에서 이 3분의 1에 해당하는 게 바로 상수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개수라는 게 있는데요.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개수라는 걸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문자가 와야겠죠. 그죠? 그래서 문자가 있으면 그 문자 앞에 개수가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나 책에서 많이 질문을 볼 수가 있을 거예요. 문제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x라는 문자가 있죠. 근데 지금 x 문자 앞에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것은 뭐가 생략되어 있습니까? 1 곱하기 x가 생략이 되어 있죠. 또는 1x 지워서 1x라고도 쓰죠. 1x. 그러니까 우리는 1x, 1y 이런 것들을 전부 다 xy로 전부 다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 x의 개수는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오른쪽 식을 보면은 x의 개수가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 두 번째 항 y에 대해서도 y의 개수는 1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문자 앞에 곱해진 수를 개수라고 합니다. 다음 나와 살펴볼 것은 단항식과 다항식인데요. 단항식은 아까 전에 우리가 앞에서 항을 봤었죠. 항이 몇 개가 있는 식이냐에 따라서 단항식과 다항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단항식은 한 개의 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2a라고 하는 식이 있죠. 얘는 단항식이 되겠어요. 반면에 다항식은요, 단항식 또는 2개 이상의 합으로 이루어진 식을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왼쪽에 2a를 단항식이라고 했는데 얘는 다항식도 돼요. 다항식은 쉽게 말해서 그냥 일반적인 식을 그냥 다항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그 다항식 안에는 단항식이 있겠죠. 그 다음 얘도 다항식이죠. 다항식은 일반적으로 모든 식을 통틀어서 다항식이라고 하는데 특별하게 항이 이제 2개 이상 있는 식을 보통 다항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단항식도 다항식의 일종입니다. 하지만 단항식은 하나만 있는 거, 요것만 단항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오른쪽 식을 보면 x-3y-4가 있는데요. 이게 항이 3개죠. 그런데 이 항을 구분하는 게 아까 전에 덧셈으로 구분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보면 항을 이 덧셈 표시로 구분을 한다고 했어요. 이 덧셈 표시. 덧셈 표시로 구분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두 번째 식 보니까 뺄셈 표시가 있습니다. 이런 다항식은 원래는 다음과 같이 봐야 돼요. 는 x가 있고요. 그 다음에 보이는 대로 마이너스 3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전부 다 덧셈으로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덧셈으로.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여러분들 여기 더하기 표시와 그 다음에 음의 부호 표시가 지금 충돌이 되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네, 괄호를 쳤어요.
괄호. 이런 식으로 괄호를 쳐서 표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왼쪽에 나와 있는 x-3y-4라고 하는 식이 x 더하기 마이너스 3y 더하기 마이너스 4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하나의 항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항을 보아야지만이 이제 y 문자, y항의 개수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3이라고 올바르게 답을 할 수가 있고, 상수항은 얼마냐라고 했을 때 마이너스 4라고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항상 이렇게 쓰진 않아요. 보통 이걸 줄여서 이제 x-3y-4라고 쓰나, 이 식은 이와 같이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보는 방법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차수에 관련된 건데요. 자, 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예요. 우리 앞에서 지수법칙 배웠었죠. 똑같은 문자를 연속해서 곱하면 아마 제곱 이런 것이 붙을 거예요. 똑같은 문자가 두 곱해져 있다. 3개 곱해졌으면 세제곱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 문자가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항식의 차수는 그 다항식에서 가장 큰 항의 차수를 다항식의 차수라고 해요. 이 2x-6이라고 하는 식이 있죠. 그럼 2x-6이라고 하는 식은 항이 몇 개입니까? 네, 2개예요. 근데 첫 번째 항은 2x라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6입니다. 이것도 원래 다시 쓰면은 2x 더하기 마이너스 6. 원래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2x라고 하는 항하고 마이너스 6이라고 하는 항하고 덧셈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은 앞에 항 2x는 몇 차입니까? 예, 1차예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그 문자를 불러서 x에 대한 또는 x에 관한 1차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6은 상수항이 되겠죠. 예, 그렇다면 이렇게 항이 두 개가 이루어져 있는데, 이걸 이제 통틀어서 다항식이라고 하겠죠. 왜냐면 항이 두 개 이상이니까. 모든 식은 다 다항식입니다. 다항식인데 이 다항식의 차수가 몇 차니? 라고 했을 때 얘를 1차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다항식에서 가장 큰 항의 차수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여기는 상수항이고 1차죠. 1차가 가장 큰 항의 차수죠. 예, 그래서 1차 식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차다. 그리고 이 식을 1차 식이라고 해요. 자, 마찬가지. 지금 오른쪽에 보면은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9라고 되어 있는데, 자, 항이 3개 있죠? 첫 번째 항 마이너스 2x제곱, 두 번째 항 5x, 세 번째 항 9가 되게 있네요. 그런데 전체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냐? 2차예요. 왜냐하면 첫째 항이 2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은 1차죠? 예, 왜냐하면 x의 제곱이고 x니까. 마지막 항은 상수항이죠. 각 별로 2차, 1차, 상수항, 2차 항, 1차 항, 상수항 이렇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전체 다항식의 차수는 2차고요. 그래서 이 식은 몇 차식이다?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밑에 걸 볼게요. 자, 지금 나와 있는 식은 0.2x 플러스 3분의 1이에요. 항이 몇 개입니까? 예, 항은 2개고요. 0.2x와 그 다음 3분의 1. 상수항은 3분의 1이 되겠고요. 몇 차식입니까? 1차식이에요. 즉, 이 다항식의 차수는 1차이기 때문에 가장 큰 항의 차수가 1차니까 1차 상수항. 따라서 이 식은 1차식이 되겠습니다. 자, 반면에 마이너스 y제곱 플러스 3 같은 경우에 항이 두 개가 있죠.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y제곱. 첫 번째 항은 몇 차입니까? 예, 얘는 2차 항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상수항이 되겠고요. 2차 항, 상수항. 자, 그러면 이 다항식의 차수는 몇 차입니까? 2차가 되고요. 그래서 이 식은 전체 몇 차다? 2차식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다항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요. 자, 갑자기 뜬금없이 이제 분수식이 나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나 2학년 때, 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식의 계산을 하다 보면은 분수식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때가 있는데 이 분수식을 잘못 계산해서 틀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시간에는 그래서 먼저 분수식에 대한 해석을 보고
따라서 이 분수식과 같이 나오는 문자에 대해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지금 처음에 지금 약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먼저 4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걸 볼게요. 이게 지금 뭐냐면, 4는 무슨 수입니까? 자연수예요, 자연수. 그리고 2분의 1은 정수가 아닌 유리수 형태입니다. 즉, 자연수 곱하기 유리수인 형태에서 약분을 빠르게 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원래 이제 정석을 볼게요. 4 곱하기 2분의 1은 1분의 4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왜냐하면 4는 자연수니까 이걸 분수로 고치면 1분의 4로 나타낼 수가 있고 2분의 1. 따라서 곱셈은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셈을 합니다. 따라서 나온 결과가 2분의 4예요. 우린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약분을 하면은 2로 약분이 될 테니까 1, 2 해가지고 1분의 2가 돼서 1분의 2가 돼서 우리는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자연수와 분수끼리의 약분은 바로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즉 자연수는 분모와 약분이 돼요. 왜냐하면 자연수는 어차피 분자에 가기 때문에 분모에 있는 1은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1은 곱하나만 하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약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2, 1 해가지고 또 이 자연수는 바로 어디에다 곱해집니까? 분자에다가 곱셈이 돼요. 예, 이것을 여러분들이 습관을 잘 들이면 굉장히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분의 2가 돼서 바로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 5분의 3 곱하기 9분의 10이에요. 그럼 이걸 계산하면 당연히 45분의 30이 나오죠. 그럼 이 상태에서 약분을 할 거예요. 계산한 다음에. 자, 그러면은 우리가 배수 판정법 이용하면은 둘 다 3의 배수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어차피 이제 배수 판정법이 중요한 건 아니니까 이거 15로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얘가 3이고 얘가 2가 돼요. 그래서 3분의 2로 약분이 돼요. 계산을 하고 이렇게 약분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약분을 할 때 똑같은 분수에서만 위아래로만 약분을 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와 같은 식에서 바로 약분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대각선으로. 왜냐하면 어차피 대각선으로 있어도 곱셈한 결과가 10은 분자고요. 5는 분모입니다.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가 약분이 되고요. 곱셈은 계산하면 어차피 같은 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곱셈이 연결된 경우에는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동일한 위치가 아닌 엇갈려 있는 위치라도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은근히 이거를 모르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즉 분모에 있는 5와 다른 쪽에 있는 다른 분수에 있는 분자의 10이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약분을 하면은 5, 1은 5, 5, 2, 10. 마찬가지 9와 3도 약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3, 1은 3, 3, 3은 9. 그래서 곱셈 하기 전에 이렇게 약분을 하면은 계산하기가 굉장히 편해져요. 숫자가 굉장히 커진 상태에서 약분을 하게 되면 약분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분수의 곱셈은 계산하기 전에 대각선으로도 약분이 됩니다. 분모와 분자 위치만 약분이 됩니다. 예, 어차피 분수가 달라도 분모 분자의 위치가 이렇게 서로 관계가 있으면 약분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바로 1 곱하기 3, 3, 1 곱하기 2, 2.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약분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연수와 분수의 약분,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분수끼리의 약분에서 분모와 분자의 위치가 다르다 하더라도 약분이 될 수 있는 거 이거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의 구분인데, 자, 이번엔 무슨 소리냐면 이건 지금 위에 거는 사실 숫자 가지고 해석을 한 건데 5분의 3이라는 수가 있어요. 5분의 3. 그러면 5분의 3이라고 하는 수는 3이라고 하는 수가 1 곱하기 3이랑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요 3이라고 하는 수를 어떻게 했냐면은 자연수로 내렸어요. 왜냐면 이거 거꾸로 하면 우리가 앞에서도 살펴봤지만 5분의 1 곱하기 3으로 바꿨을 때 이 자연수 3은 어차피 어디에다 곱해져요? 분자에다 곱해져요. 그럼 이거 거꾸로 생각을 하면은 5분의 1 곱하기 3으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즉 5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5분의 1 곱하기 3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요 식에서 문제가 돼요. 학생들이 이렇게 5분의 a라고 보면은 이 분수의 이 5분의 a의 개수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못 찾더라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똑같은 지금 3자리에 A만 바뀌어 있습니다. 자, 여기 3자리에 A만 들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3이라는 수와 A라고 하는 녀석과 3이라고 하는 녀석과 A라고 하는 녀석과 요것만 이제 따로 구분해서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거예요. 자, 5분의 A는 5분의 3은 5분의 1 곱하기 A, 5분의 1 곱하기 3 똑같죠? A가 3이라고만 바뀐 겁니다. 자, 그럼 5분의 A는 5분의 1 곱하기 A 맞고요. 그 다음에 5분의 1 곱하기 A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수와 문자끼리에서 곱셈은 생략을 하죠. 그럼 생략을 하니까 얘는 이제 날아가고 생략을 하니까 5분의 1 A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에서 여러분들이 A의 개수는 얼마니? 라고 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A 앞에 곱해진 숫자니까 이게 바로 A의 개수가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찾으라고 하면 못 찾아요. 5분의 A의 개수가 뭐니? 라고 하면 5인가? 5분의 이렇게 대답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5분의 A의 개수는 5분의 1입니다. 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고요. 자, 밑에 음수가 나오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마이너스 3분의 2a라고 나와 있죠. 그럼 문자가 a니까 a의 개수 얼마니? 라고 하면 이것도 이제 대답 못하는 친구들이 은근히 있어요. 동일한 케이스죠. 마이너스 3분의 2a는 2a가 2 곱하기 a고요. 그 다음에 a를 내렸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3분의 2는 그대로 있죠. 마이너스 3분의 2 곱하기 a.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a. 그러니까 요 a의 위치를 잘 보세요. 요 a의 위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 다 곱셈이 생략된 부분입니다. 근데 A는 분자에 곱해져 있으니까 자연수 형식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 A의 위치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마이너스 3분의 2A와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2A, 요 A의 위치 왔다 갔다 하는 거, 요 둘이 똑같은 표현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A의 개수가 얼마다라고 표현하는 거, 이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가 다항식일 때, 이게 가장 선생님이 지금 색깔 표시를 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많은 친구들이 이거 좀 계산했던 친구들도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어요. 5와 10 이거 바로 약분이 돼. 그래서 1, 2. 그러면은 이거 2x 플러스 7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이거 절대로 이렇게 계산하시면 안 됩니다. 분자가 다항식일 때라고 되어 있죠. 분자가 다항식일 때. 왜 이 표시를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했느냐? 하나입니다. 하나.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자가 다항식일 때는 여기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괄호 표시를 굳이 하나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이 분수 표시가 이게 전체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0x 플러스 7 이게 한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한 덩어리입니다. 이게 그냥 플러스 7이 없을 때는 그냥 하나만 써 있으면 괜찮은데 이렇게 다항식으로 즉 덧셈으로 구분된 다항식이 분자에 있을 때는 괄호가 있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괄호는 하나입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괄호는 하나다. 이거 잘 기억해 두세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괄호는 하나다. 즉 10x 플러스 7을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한 덩어리로. 그렇다면 우리가 앞에서 5분의 a를 5분의 1 a로 봤죠. 그렇죠? 이 방법과 똑같이 보시면 돼요. 그렇다면 요걸 하나로 보세요. 그냥 A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한 덩어리 있다.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 이렇게 쓰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괄호만 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괄호만. 요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자가 다항식일 때는 괄호를 치세요. 괄호. 괄호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덩어리. 괄호는 하나다. 그럼 5분의 뭐는 5분의 1 뭐 이렇게 되고요. 그 뭐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10x 플러스 7이 있는 거죠. 이렇게 보자기에 쌓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식 상태에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 1학년 때 여러분들 분배 법칙 배웠었죠. 분배 법칙으로 이렇게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5분의 1이랑 10x랑 곱하겠죠. 5분의 1 곱하기 10x. 그 다음에 더하기 5분의 1
곱하기 7이 되죠. 그러면 이제 약분이 가능하겠죠. 우리 약분 방법도 이거 바로 약분이 된다라고 했어요. 1, 2. 그러면 앞의 식은 5분의 2x가 되고요. 5분의 2x가 아니죠. 다 약분이 됐으니까 1분의 2x가 되니까 그냥 2x가 되겠죠. 그냥 2x. 그 다음에 플러스 5분의 7.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5분의 10x 플러스 7이라고 하는 식을 바로 이렇게 풀어서 나타내면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쓰면은 x의 개수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이렇게 풀어서 쓰면 아래처럼 풀어서 쓰면 x의 개수가 얼마니? 라고 했을 때 2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을 구분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올바르게 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상태로 식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다항식을 해석하기가 조금은 곤란할 거예요. 물론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여기서 바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아마 좀 여러분들 입장에서 보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많이 실수하는 건데 이번에는 분수다항식에서 요 음수부호, 마이너스 부호가 있을 때 처리 방법이에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틀려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3분의 라고 해놓고서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와 이거 마이너스 3분의 2x고요. 이렇게 보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이거 지금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마이너스 부호가 아까 얘기했듯이 분자가 다항식일 땐 분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괄호를 치라고요. 그럼 이게 괄호가 한 덩어리예요. 그러면은 이제 아는 친구들은 벌써 파악을 했겠지만 이 마이너스 부호가 다 분배가 돼서 들어가요. 그러면은 자 우리가 앞에 봤던 것처럼 다시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그럼 이 다항식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마이너스 3분의 뭐죠?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괄호는 한 덩어리니까 이게 전체 분자가 한 덩어리 괄호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안에는 이제 2x 마이너스 3y 플러스 7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이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게 되면은 자 마이너스 3분의 1 곱하기 2x 자, 그 다음 여기 어렵죠.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플러스가 되겠고요. 3분의 1 곱하기 3y가 되겠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플러스 만나니까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는 앞에 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3분의 2x 이렇게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x는 요 옆에 내릴 수도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x와 마이너스 3분의 2x와 둘이는 같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다항식에서 여러분들이 항을 구분하기 위해서 좀 보기 좋은 표현 방법은 이 방법을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시는 버릇을 들이시는 게 다항식을 구분할 때 굉장히 좋습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3분의 2x는 여기다가 쓸게요. 이렇게 자연수 곱하기 한 것처럼 더하기 자 역시 마찬가지 약분이 되죠? 3과 3이 약분이 됩니다. 1, 1 그래서 1분의 그럼 분모 안 써도 되고요. 1 곱하기 1y가 되니까 그냥 y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분의 7 이렇게 쓰면은 식이 굉장히 이쁜 식이 돼요. x항, y항, 상수항.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2x, 두 번째 항은 y, 세 번째 항은 마이너스 3분의 7, 그리고 x의 개수는 마이너스 3분의 2, y의 개수는 플러스 1, 1, 그 다음에 상수항은 마이너스 3분의 7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보고 여러 가지 이제 다항식이든 아니면 분수식이든 계산하는 것에 대해서 잘 적용을 하셔서
틀리지 않는 계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